안녕하세요. 당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아마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상한가 간 종목을 놓쳤다면 왜 놓쳤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내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해보고 적용하기 힘들다 싶으면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상한가를 간 종목을 공부를 하되 매매하기에 위험해 보이면 패스를 하고 매매할 만한 구간이 있었다면 왜 놓쳤는지를 공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상한가 간 종목이라고 항상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상한가 종목만 잡아야 하죠.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은 항상 전고점을 파악해 놔야 됩니다. 전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잔악계나 전고점 저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급등해서 상한가를 갈 것처럼 모습을 보이다가도 전고점 저항 맞고 꺾이는 경우도 꽤 많이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하려면 결국 상한가를 간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상한가를 가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통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따를 해도 오전에 했다면 하루 종일 주구장창 지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언제 상한가가 터질까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상한가 종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데요. 애매하고 불확실한 거는 일단 놔주고 사후에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놓으면 됩니다. 일단 애매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죠. 괜히 건드렸다가 손실 나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한가가 터질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상따를 할 경우 10%에서 20%까지도 가끔씩 수익을 보니까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맞지 않는 이상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한가가 터졌을 경우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실이 엄청 커지는 경우죠. 이런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상한가를 갔던 마니커는 아침에 정말 쉴 새 없이 그냥 쏘아 올려서 곧장 상한가에 박혔습니다. 9시 13분에 상한가에 진입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하지만 상이 터졌습니다. 10시에도 터지고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에 오후장에 2시 34분에 상이 터졌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23%니까 상한가가 29.84%거든요. 대략 6%, 7%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상따를 했다면 말이죠. 이 손실이 절대 작지는 않죠. 그리고 비슷하게 정말 심각했던 상한가 종목이 있었는데 키움 제6호 스펙입니다. 4월 12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캔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윗골이 달리고 쭉 내려와서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거 상따를 했다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를 볼 수 있는 캔들입니다. 만약에 미수 써서 2배로 사줬다 그러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를 볼 수 있죠. 키움 제6호 스펙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장 초반에 바로 쏘아 올렸죠. 그래서 9시 9분에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마감했죠. 이런 종목들 오후장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 45분에 상한가가 풀리더니 이 음봉 하나가 마이너스 한 8%입니다. 엄청나게 큰 음봉이 하나 나왔죠. 그러고 보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쏘아 올리는 상한가를 급하게 잡아봐야 물론 행복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불행한 일도 오후장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강하게 상한가를 마감했다고 해도 오후장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마감을 했으니까 다음날에 점상 가나? 점상을 못 가도 갭은 크게 뜨겠지? 이렇게 안심하고서 HTS를 끄고 안 보고 있었다면 장 끝나고 HTS를 켰을 때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점상을 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30%를 맞은 거기 때문이죠.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이 당시 제 기억으로는 키움제 6호 스펙이 시가총액이 한 86억이잖아요. 여기 쌓인 상 잔량이 100억인가 200억인가 시가총액보다 더 크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확실하게 막으려는 의지가 있나?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더 많이 쌓여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죠. 결국에 오후장에 터졌습니다. 키움제 6호 스펙을 보고 나니까 마니커도 데자뷰처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오전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마감했지만 오후장에 터지고, 다행히 스펙보다는 덜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한가에 잡았다면 손실이 꽤 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장 초반에 급하게 말아 올려서 상한가에 마감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급하게 상한가를 갈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전에 상한가를 급하게 가면은 그것도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물론 상한가를 먼저 가고 뒤늦게 뉴스 기사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니커는 운이 좋아서 상한가를 갔지만 상한가를 못 가고 하락한 종목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였고요. 세 번째는 상따가 갭이 떠서 손익비가 좋은 것 같지만 한번 실패하면은 이렇게 큰 손실도 볼 수 있는 생각보다 위험한 매매다 라는 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따는 원래 위험한 매매로 여겨지죠. 이런 것들을 크게 맞으면 계좌가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처참하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날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오늘 어땠을까? 0177 화면 번호를 입력하면 특정 일자 상한가 종목을 볼 수 있는데요. 4월 15일자 상한가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자, 먼저 한일사료. 한일사료는 진짜 대단한데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또 갭이 떴죠. 12% 갭이 떠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라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젠스가 있는데, 디젠스가 상한가를 갈 때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상한가를 가는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그냥 8%로 음봉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그 중에 어떤 종목은 진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지만 또 어떤 종목은 이렇게 그냥 8%찍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로 갈수록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다 피하고 매수하는 게 상따죠. 그런데 이런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3시 13분에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상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갭은 얼마 떴냐? 1% 떴습니다. 디젠스는 시가총액이 445억 원으로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가벼워서 상한가 가면 뭐 점상도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상한가 마감해봐야 갭도 1%밖에 뜨지 못했습니다. 1% 정도면 장중 단타로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영양가 없는 상따가 되었습니다.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신성홀딩스도 상한가를 갔죠. 갭은 3.64% 떴습니다. 신성홀딩스도 급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10시 56분에 상한가를 마감하고 11시 29분에 한번 풀렸습니다. 거래량이 54만 주가 터지면서 금방 밑꼬리를 달고 상한가를 닫았는데요. 그리고 갭이 떴는데 요 고가에서 2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따를 했다면 대략 3%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미친 종목 하나가 있죠.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인데 4월 15일에 내려왔다가 다시 상한가를 마감시키더니 갭은 5%를 띄웠습니다. 이거는 점상 상한가이기 때문에 벌써 3번 상한가를 친 거잖아요. 연상을 친 거기 때문에 사실 상한가에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종목입니다. 사실상 한일사료와 이스트아시아 그리고 디젠스는 매매하기 힘든 상한가 종목이고요. 이 세 종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신건설이 있는데 동신건설은 시가가 3.63% 떴습니다. 이것도 대략 3% 수익권을 줬는데 아침에 쭉 올라가고 조정을 거치다가 이런 거 다 버티고 상한가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3% 정도 갭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상따를 하면은 대략 3%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는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풀릴 때는 엄청 풀릴 수가 있는데 갭이 뜨면은 한 3% 정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대동기어도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갭은 0.95%, 시가가 1%도 조금 못 떴습니다. 상한가 마감이 장 끝날 때 됐죠. 겨우 상한가를 마감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한가 마감한 종목은 한번 시세를 주기도 하고 줬다가 바로 내려가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유의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은 신성홀딩스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신건설도 있네요. 동신건설도 갭이 한 3% 떴고요. 한일사료는 진짜 고수의 영역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갭이 12%나 떴으니까 진짜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죠. 이거는 진짜 상따 고수들만 할 수 있고 여기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무서운 자리에 더 수익 기회가 크긴 하겠죠. 그래서 한일사료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들어가기 굉장히 무서운 자리다. 그래서 하기가 쉽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이스트아시아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다. 그래서 한일사료와 이스트아시아는 거의 상따를 할 수가 없고, 디젠스도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예 제쳐두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죠. 그래서 3개가 걸러지고 대동기어도 갭이 별로 안 떴죠. 그래서 대동기어도 패스. 남은 거는 신성홀딩스랑 동신건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상따를 했다면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거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갈 것 같은 종목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한두 종목을 잘 골라내야지 그때서야 겨우 3%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따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그 리스크에 비해서 생각보다 수익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 중에 제가 봤을 땐 최소 10종목 중에 제대로 상따할 수 있는 종목은 한두 개인데 그거를 잡아내는 것 자체도 확률적으로 뭐 10분의 2니까 20% 안쪽이죠. 그걸 잡았다 하더라도 3% 정도 수익이 평균적이고 만약에 잘 못 잡았을 경우에는 한 1% 정도 그래도 약수익은 조금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몇 개 사례처럼 진짜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7, 8% 이렇게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알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확률을 높여가야 되겠죠. 그냥 상한가 간다고 다 따라붙으면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